자, 이어서 성찰 글쓰기 두 번째 나가보겠습니다. M이 CD에서 이제 E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E에 해당하는 것은 이 원에서는 감정을 선택하거나 직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관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그 일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E2에서는 감정을 비유해 주는 문장을 씁니다. 예를 들면 감정 낱말을 선택하는 건데요. 제가 왜 선택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거 습관적으로 나쁜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슴이 뭉클한, 놀라운, 설레는, 평화로운, 유쾌한, 당당한, 생생한, 궁금한, 겁나는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는 가슴 뭉클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난처한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선택했지? 무서운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슬픈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기운찬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 부분을 읽고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읽고 감동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 부분을 읽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이 감정 낱말을 선택하는 이 원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감정을 비유하는 문장을 씁니다. 이 비유하는 문장을 쓰는 이유는 그 감정에 좀 더 머무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좀 더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다가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에 잠시 머무르는 순간을 가진다는 것은 화난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들을 때도 유용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잠시 그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간을 점검해 보고 그것이 얼마만큼 세기가 강해지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하는 문장을 쓰는 것은 굉장히 글쓰기에서도 중요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사용하냐면 마치 뭐뭐처럼 또는 마치 뭐뭐 하는 양 또는 마치 뭐뭐 하는 듯이 이렇게 직유법으로 한번 사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카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좀 더 쓰기 쉽거든요. 그래서 돌탑이 떠오르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림에 있는 낱말을 한번 이렇게 적어 봅니다. 돌. 그리고 산속인 것 같잖아요. 장소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단어 돌탑, 돌, 산속 이게 들어가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산속에 있는 돌탑의 맨 위에 홀로 있는 것처럼 아쉽다. 사실 이 문장은 제가 지도하던 어떤 아이가 쓴 문장입니다. 그 아이가 제가 비유하는 문장을 쓰라고 했는데 아쉽다라는 느낌을 골랐고 이 사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했죠. 다음은 이 그림을 보고 느낌 낱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뿌듯함 이런 게 떠올랐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것을 아쉽다 이걸 또 선택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이거를 왜 아쉽다를 선택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자, 볼까요? 연장통 쓸 수 있죠? 연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뭐 벤치, 드라이버, 뭐 송곳, 뭐 칫솔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묶여 있다. 끈으로 다 이렇게 묶어서 있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마치 연장통 안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연장들처럼 아쉽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원, 투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처럼 이렇게 해서 비유하는 문장을 뒤에 바로 쓰면 앞에 있는 느낌이 좀 더 생생하면서 그게 좀 이어서 거기에 머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M, E, C에서 CD에서 C에 가겠습니다. C는 경험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자, 경험이라 함은 어떤 게 있냐면 겪은 일 있죠.
직접 경험도 있습니다. 간접 경험 들은 거 있습니다. 지인한테 들은 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은 거, 또는 방송에서 들은 것도 괜찮습니다. 본 일도 있죠. 영화 본 거, 다른 책에서 본 거, 또는 누가 본 거를 이야기한 것, 이것도 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모두 포함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의 경험을 떠올려서 연결하는 것이 C 단계의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는 나는 보통 판단을 말해왔다. 이렇게 중심 문장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나의 유사한 경험이죠. 여기서는 내가 인상적인 부분과 유사한 경험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바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먹어. 엄마는 쌀이 없어서 3일을 굶은 적이 많았다. 지금은 얼마나 호강이냐.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겨울에는 남부시장에 가서 경매가 끝난 후 배추잎을 주워다가 그 떨어져 있는 배추잎이에요. 그것을 삶아 먹으며 끼니를 때운 적도 있어. 이렇게 고기가 없다고 투정하는 거는 정말 정말 나쁜 아이야. 내가 말한 것은 해결 방안이고 나쁘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 종아나, 아빠랑 기차놀이 할까? 자, 숟가락 기차예요. 여기에 김치 태울까요? 그러면 아이는 싫어 싫어. 계란을 태워줘요. 좋아 좋아. 그럼 계란 손님 태워요. 다음 손님 오이를 태울까요? 좋아. 오이도 태워줘요. 그렇게 기차놀이를 하면서 어느새 밥을 한 그릇 비우곤 했다. 예, 저희 집 경험입니다. 실제 경험이에요. 자, 나의 경험과 연결된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돌려 말하기의 힘을 알게 한다. 하나는 돌려 말하기는 재미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다. 우맹은 왕의 잘못을 전혀 말하지 않고 말의 장례를 접었다. 남편도 아이에게 반천 투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아이가 즐겁게 먹도록 했다. 돌려 말하기의 힘은 설득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돌려 말하기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한 거죠. 돌려 말하기를 제가 배운 것이 중학교 때죠. 여러분들도 비유하기, 상징 이런 거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거의 쓰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잘 쓰고 계신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의미를 다시 한번 전공해 볼 텐데, 이 의미를 쓰는 것은 자신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에서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성취욕, 휴식의 욕구, 안정의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알아차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중이 여기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는 나는 여기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도 돼요. 가치 단어. 그 다음에 신념에 대한 것도 쓰면 좋아요. 나는 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발견의 문장을 쓰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경험과 의미를 연결하는 과정. C1에서는 겪은 일, 본 일, 들은 일, 그래서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쓴 다음에 C2에서는 욕구와 덕목을 점검해보고 또 신념이 어떤 신념이 내가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C1에서 인상적인 경면에 대한 나의 경험 3문장에서 5문장. 보통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슷한 경험 있으면 쓰고요. 반대의 경험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와 반대되는 경험이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까 같이 돌려 말하기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나는 전혀 돌려 말하지 않고 판단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했던 사례 같은 걸 써보면 좋고 C2에서는 그 경험에 대한 그것을 연결하는 의미 부여를 해보는 건데 2문장 정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나 쓰는 것 이렇게 해서 2문장을 연결하면 C 단계는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C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3단계에서는
DC 저널이라고 해서 마지막 성찰형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